한국인들이 중국에 대거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개인도 비행기표만 구입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중국 어느 곳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중국에서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누구나 간첩으로 바로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무심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바로 간첩죄가 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간첩 신고로 엄청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국인들의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한국인들이 큰 낭패를 당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무비자 시범정책 대상 국가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간 협정에 의한 정책 실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중국의 비자 면제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우리 국민은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이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9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9개국이 대상인데 중국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와 여행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15일 이내로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차례로 무비자 시범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태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은 상호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일방 비자 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모두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는 작년 8월 중국이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장가게 등 유명 관광지에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면 엄청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하면서 중국에서 줄줄이 간첩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첩 행위의 범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중국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간첩법은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재수 없으면 바로 간첩으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인들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처벌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각국 대사관들도 교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긴급 공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중한국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반간첩법 대비 안전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제도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거리나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다가 바로 거기가 중요시설이다라고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외부에서 대화 중에 중국에 대한 불평이나 지적을 잘못 이야기했다가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이 작정하고 그냥 신고만 해도 쉽게 풀려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물증이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벌금 5만 위안, 약 900만 원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 앞으로 중국 방문 시에 갑자기 졸지에 간첩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처벌 대상인 간첩 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중국 공안이 당신은 간첩이다라고 하면 바로 간첩이 될 판입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간첩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 대상에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뿐 아니라 안보나 국익과 관련이 있다고 사법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습니다. 결국 중국 공안이 임의대로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결정 내리면 바로 간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에는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비밀을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도 빌붙는 행위를 했다라고 결정 내리면 바로 간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은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기관을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교류해왔던 중국인들도 모두 구역자 낙인이 찍히고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간첩 행위가 기타 관련된 빌붙는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갔고 그 판단을 중국 공안이 하는 상황이 되면서 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률에는 보안당국에게 수상한 자의 수화물 검사를 언제든지 실시 가능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홍콩이나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수화물 검사를 당하고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당국이 거동이 수상하다, 사진을 찍는 방향이 이상하다, 일방적으로 정보 수집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간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반 관광객들까지도 간첩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들의 혐의 중에 가장 많은 간첩 행위가 국가기밀을 빼내가는 혐의와 군사시설 주변을 상세히 사진을 찍는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5월에도 일본인 남성 2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랴오닝성 북중 접경지역과 저장성 군사기지를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 조사 과정에서 사진 촬영은 일본 공안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중국 정부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시도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일본 대사관의 무관이 닝보의 군사제한구역으로 무단 침입하다가 경비를 서던 해군 장교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조금씩 가까이 접근하다가 결국 군사제한구역까지 들어가면서 발각된 것입니다. 이 무관도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에 여행을 할 때에는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고 시내에서나 해변이나 도로라도 함부로 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현지 중국인과는 접촉하지 말고 관광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대화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나라의 공자 아카데미나 친중 단체를 통해서 중국 스파이를 대거 잠복시켜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친중 정치인과 친중 학자들과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간첩 놀이를 하겠다, 중국 인민들은 간첩법으로 공포사회를 만들어 통제하면 된다라고 나섰습니다. 실제 중국이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에게 어떻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울 것인지 조만간 그 조작 사건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시진핑 집단이 앞으로 어떤 황당한 짓을 할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중국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외국인의 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 촬영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소한 대화 내용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예기치 않은 신고나 감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방문했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관련 법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